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초보 서퍼를 위한 필수 장비 가이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네. 이걸 읽다 보니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 어쩌면 발리의 따스한 햇살 아래, 아니면 양양에 부서지는 파도 앞에서 아, 좋네요. 생애 첫 서핑보드를 딱 들고 서 있는 모습이요. 근데 그 순간 설렘과 함께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장비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죠. 서핑이 그냥 단순히 멋진 스포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과의 교감이고 그렇죠. 그 교감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거든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막연한 불안감을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확신, 자신감으로. 자신감으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이 가이드가 단순히 장비 목록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장비에 담긴 이유와 철학까지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숨은 의미들을 한번 같이 꺼내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상상 속의 해변으로 한번 떠나보죠. 제가 막 서핑 스쿨에 도착해서 장비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가이드의 첫 번째 챕터이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서핑보드인데요. 딱 봐도 번쩍번쩍하고 날렵해 보이는 하드보드가 있고 좀 투박해 보이지만 넓고 두툼한 폼보드가 있어요. 네. 당연히 좀 전문가처럼 보이는 하드보드에 눈길이 가는데 가이드에서는 초보자에겐 무조건 소프트탑 폼보드라고 못을 박네요. 왜죠? 퐁보드로 시작하면 좀 재미없지 않을까요? 하하,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이왕 하는 거 좀 멋있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가이드가 제시하는 관점은 재미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서핑의 진짜 재미는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고 아주 작은 파도야도 처음으로 싹 미끄러져 나가는 그 성공의 순간에서 오거든요. 폼보드는 바로 그 순간을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일종의 치트키 같은 존재예요. 치트키요. 그건 좀 솔깃한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보자는 무조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넘어질 거예요. 보드 위에서 보드 옆으로 앞으로 네네. 그때마다 딱딱한 하드보드에 부딪힌다고 상상하면 좀 아찔하죠. 그렇겠네요. 폼보드는 이름 그대로 표면이 좀 부드러운 스펀지 재질이라 부딪혀도 충격을 흡수해줘요. 이건 나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고요. 주변 사람이요? 그럼요. 그리고 안정성. 하드보드보다 훨씬 넓고 두꺼워서 부력이 엄청나요. 뭐랄까, 물에 뜬 뗏목 같다고 할까요? 뗏목. 그만큼 덜 흔들리니까 겁먹지 않고 일어서는 동작을 연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폼보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장비인 셈이네요. 정확해요. 실패를 덜 무서워해야 더 많이 시도할 수 있고 그래야 성공의 순간도 빨리 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가이드가 롱보드 같은 하드보드는 나중에 라고 딱 선을 그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속도나 반응성은 그 다음 단계의 질범이라는 거죠. 첫 단추는 즐거운 성공 경험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폼보드를 고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크기가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가이드에도 키, 몸무게, 체력에 따라 골라야 한다고 써 있고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이건 아주 간단 물리학이에요. 무거운 물체를 물에 띄우려면 더 큰 부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도 똑같아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더 크고 넓은 보드가 필요하고 키가 클수록 안정적인 자세를 잡기 위해서 더 긴 보드가 유리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이드가 주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현지 강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렇죠. 그분들은 수백, 수천 명의 각기 다른 체형의 사람들을 가르쳐본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회원님은 이 정도 보드가 패들링하기 편하실 거예요 하고 척 추천해주는 그 한마디가 혼자 끙끙대는 1시간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강사님 추천으로 제 몸에 딱 맞는 거대한 폼보드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보드에 뭔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먼저 발목이랑 보드를 연결하는 이 기다란 줄, 리시라고 하죠. 네, 리시. 저는 이게 그냥 보드 놓쳤을 때 멀리 안 떠내려가게 잡아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리시는요, 어쩌면 서핑 장비 중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부품일지도 몰라요.
물론 보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생명줄 역할이 기본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와 다른 서퍼들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회적 계약이요? 그냥 발목끈 하나가요? 네, 파도에 휩쓸린 서핑보드는요, 통제 불능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무기요? 네, 몇 킬로그램짜리 널빤지가 파도 힘을 받아서 날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리 씨는 내 보드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상징인 셈이에요. 실제로 숙련된 서퍼일수록 물에 들어가기 전에 리 씨의 상태, 연결 부위를 더 꼼꼼하게 확인해요. 그들은 그 위험성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끈 하나가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내 안전을 넘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장치라니. 그렇죠. 그럼 보드 바닥에 달려있는 이 지느러미 같은 건 뭐죠? 핀이라고 하던데 생각보다 꽤 날카롭네요.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핀이 없는 서핑보드는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아, 앞으로 가긴 가는데 방향 전환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냥 물 위에서 미끄러지기만 할 거예요. 그럼 파도를 탈 수가 없는 거네요. 네, 핀이 물속에서 저항을 만들어서 보드가 파도를 딱 움켜쥐고 나아갈 방향을 잡게 해주는 그런 조향장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이드에서 핀이 손상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렇게 강조했군요. 핀이 모래에 먼저 끌리지 않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있던데요? 맞아요. 초보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보드의 모래사장에 그냥 질질 끄는 건데 네. 그러다 핀이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면 보드 성능이 완전히 달라져요. 비싼 장비를 보호하는 아주 현실적인 팁인 동시에 자신의 장비를 소중히 다루는 서퍼의 기본 자세를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쉬도 채우고 핀도 확인했어요. 이 거대한 보드를 들고 물가로 가야 하는데 가이드에 보니까 보드 옮기는 방법도 따로 있더라고요. 네. 특히 바람 부는 날 조심하라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해요. 아마 해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드를 옆구리에 끼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부니까 네. 보드가 도처럼 바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막 빙글 도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을요. 본 것 같아요. 서핑보드는 면적이 넓어서 바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가이드에서 보드를 팔 아래 끼우고 노즈, 그러니까 보드 앞부분이 앞으로 가게 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건 바로 그런 위험하고 민망한 상황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것도 결국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본 에티켓이죠. 듣고 보니 장비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안전과 에티켓으로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물가에 섰습니다. 보드는 준비됐고 이제 제 몸을 준비시켜야죠. 가이드에서는 수온에 따라 복장을 추천하는데 따뜻한 곳은 래시가드랑 보드숏, 추운 곳은 웨수트. 이건 그냥 추위 때문인가요? 체온 유지가 물론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피부 보호예요. 피부 보호요? 네. 서핑보드 표면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끈적끈적한 왁스를 바르거든요. 네. 그 위에 엎드려서 몇 시간 동안 팔을 젓는 패들링을 하다 보면 맨살이 왁스에 계속 쓸려서 빨갛게 발진이 생기거나 심하면 피부가 벗겨지기도 해요. 이걸 보드래시라고 하는데 한 번 생기면 정말 따갑고 아파서 서핑을 귀속하기 힘들어요. 그렇군요. 래시가드나 웨수트는 바로 이 보드래시를 막아주는 갑옷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갑옷이라니 그냥 멋으로 입는 옷이 아니었군요. 그럼요. 그리고 가이드가 정말 밑줄 쫙 별표 5개를 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건 좀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서핑 여행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요? 제가 직접 본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여행 첫날 너무 신나게 서핑을 하다가 선크림 덧바르는 걸 잊으신 거예요. 아이고. 그날 저녁에 등이 새빨갛게 익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 날부터는 고통스러워서 보드 위에 엎드릴 수도 없게 됐죠. 결국 남은 여행 내내 바다 구경만 하다 돌아갔어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여행을 통째로 망칠 수도 있다니. 네, 바다에서는 물 표면에 햇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땅 위에서보다 훨씬 강한 자외선에 노출돼요. 그래서 가이드에서도 그냥 선크림이 아니라 방수 선크림, 서핑용 모자, 그리고 코나 뺨처럼 특히 타기 쉬운 부위에 바르는 징크 크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생존이다. 명심할게요.
마지막으로 서프 슈즈가 있던데 이건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경우에 이게 필수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 가이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서핑할 해변의 바닥은 어떤 상태인가? 만약 바닥이 부드러운 모래라면 신발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바닥이 날카로운 돌이나 산호초 혹은 성게로 뒤덮인 곳이라면 어떨까요? 아, 그럼 신어야겠네요. 그때 아쿠아 슈즈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발을 보호해줄 필수 안전 장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장비를 무조건 다 갖추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환경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그렇군요. 결국 서핑은 그냥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그날의 날씨, 수온, 해변의 상태 같은 모든 환경과 소통하는 활동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파도를 실컷 즐기고 나왔습니다. 온몸은 소금기로 뻣뻣하고 배는 고프고 그냥 차에 타서 숙소로 가고 싶은데요. 가이드의 마지막 부분은 서핑 후의 준비물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파도를 타고 나오는 순간 서핑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아, 서핑은 생각보다 훨씬 체력 소모가 큰 전신 운동이에요. 특히 바닷물과 햇볕에 시달린 몸은 탈수 상태이기 쉽고요. 네네. 그래서 가이드가 깨끗한 물, 마른 수건, 갈아입을 옷, 간단한 간식을 챙기라고 조언하는 건 활동의 마무리와 회복까지가 전체 경험의 일부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 회복. 오늘 잘 회복해야 내일 또 즐겁게 파도를 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렇게 장비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끝을 맺는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이 가이드의 최종 목적지는 좋은 장비를 사는 법이 아니라 좋은 서퍼가 되는 법인 셈이죠. 아, 좋은 서퍼가 되는 법? 네. 서핑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 바다를 무대로 하는 활동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체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험 많은 강사의 말을 경청하고 바다의 규칙과 에티켓을 배우는 겸손한 자세가 그 어떤 비싼 장비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나의 안전이 곧 물속에 있는 다른 모두의 안전과 연결된다는 그 문장이야말로 이 가이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초보 서퍼 가이드 한 편에 정말 깊은 내용이 담겨 있었네요. 네, 결국 완벽한 준비는 장비에 대한 걱정을 없애주고 우리가 오직 파도와 내 몸의 균형 그리고 바다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소프트보드를 고르고 리시를 점검하고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는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서핑의 일부인 거예요. 아, 그 준비의 시간이 바로 바다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비로소 가이드가 말한 것처럼 서핑은 기술을 넘어 바다에 대한 이해이자 순수한 즐거움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가이드의 마지막에는 다음 주제로 서핑 환경 인식과 기본 에티켓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청취자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고 당신이 처음으로 서핑디드를 들고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그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안전을 넘어서 이미 그 물속에 있던 다른 서퍼들과 그 바다 환경 전체에 대해 어떤 새로운 책임을 느끼게 될까요?